민담과 만담 사이. 여섯 번째 이야기, 아랍의 민담, 이혼을 밥 먹듯이 하는 남자를 소개해드립니다. 이 민담을 듣고 여러분이 느낀 교훈은 무엇인지 보내주세요. 샵 8001번입니다. 8001. 그만.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 스마트 라디오 미니는 무료입니다. 소개되신 분들께는요, 모바일 커피 교환권 드릴게요. 옛날 옛적에 혼인을 하기 무섭게 바로 이혼을 하는 한 남자가 살았어요. 그의 이런 버릇은 이웃 동네까지 소문이 났죠. 하루는 동네 처녀들이 모여 앉아 그 남자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진짜 그 남자 대박이지 않아? 내 생각엔 그 남자가 그러는 건 손에 박힌 가시를 눌러주는 사람이 없어서야. 갑자기 그게 무슨 말이야? 따끔한 충고를 해주는 사람이 없다는 뜻이지. 그러니까 그렇게 마음대로 행동하는 거야. 호랑이도 제 말하면 논다더니 마침 남자가 길을 가다 그 이야기를 듣게 됐어요. 저 처녀의 도전적인 말투가 내 마음을 흔들어 놓았다. 그 따끔한 충고, 나도 들어보고 싶군. 그리하여 그 남자는 그녀의 집안 어른을 찾아가 청혼을 했습니다. 비록 이혼을 밥 먹듯 하긴 했지만 남자는 마을에서 꽤 알려진 성공한 상인이었기에 청혼을 받아들였는데요. 마침내 결혼 첫날 밤 부부가 한 침대에 누웠어요. 그런데 어쩐 일인지 남자는 그녀의 털끝 하나 건드리질 않았어요. 막상 결혼하니 제가 마음에 들지 않는 건가요? 아무래도 시간이 좀 더 필요할 듯 싶군. 알다시피 나는 당신의 외모보다는 톡 쏘는 성격에 이끌려 결혼을 한 거니까 말이야. 그렇군요. 마음대로 하세요. 일단은 말이야, 우린 친구처럼 지내도록 하지. 남자는 아내를 시험해보고 싶어졌어요. 골똘히 생각하던 그가 입을 열었는데요. 여보, 개인적인 일로 여행을 좀 다녀와야겠어. 일이 길어지면 한 2년 정도 걸릴 것이오. 2년이요? 아니 그렇게나 오랫동안요? 할 수 없죠. 조심히 다녀오세요. 그런데 그동안 당신이 해줘야 될 일이 있어. 무슨 일이죠? 내가 여행에서 돌아오는 날까지 당신은 아이를 낳아야 하고 우리 암컷 말은 망아지를 낳아야 하오. 이게 말이야 막걸리야. 그 남자는 그 말을 남기고 여행을 가는 척 집을 나왔는데요. 집 대문을 밖에서 걸어 잠그고 열쇠를 들고 가는 바람에 이런 아내는 꼼짝없이 집안에 갇히게 돼버렸죠. 하지만 그녀가 누군가요? 조금도 놀라지 않고 옷장으로 갔습니다. 옷장에서 가장 화려한 옷과 장식을 걸치고 몸에 향수까지 뿌리고는 옥상으로 올라갔죠. 그리고는 알고 지내던 사람이 지나갈 때까지 쭉 지켜봤는데요. 저 멀리 이웃집 노파가 지나가는 게 아니겠습니까? 할머니! 할머니 저 보이세요? 오랜만이야 처자. 옥상에서 뭐하고 있어? 사실 제가 한 남자를 사랑하고 있어요. 그 남자와 꼭 하룻밤을 보내고 싶은데 단둘이 시간을 보낼 수 있게 할머니 집에 자리를 마련해 주세요. 부탁드려요. 아이고 몰라 진짜 얼레리 꼴레리. 근데 처자 마음 내가 다 알아. 도와줄게. 그리고 할머니, 제가 그 남자와 시간을 보낼 동안 저희 집 안마를 할머니네 손말과 함께 데이트할 수 있게 해주세요. 알겠죠? 앞말까지 챙기는 거야? 알았어. 그나저나 그 사랑한다는 남자가 누구야? 사진 좀 던져줘봐. 여자는 남편의 사진을 노파에게 건네주었고 노파는 술집에서 놀고 있던 그 남자를 찾아갔어요. 그리고는 말했죠. 자네를 사랑한다는 여자가 있어. 지금 우리 집에서 기다리고 있으니까 어떻게 갈 텐가? 평소 여자들과 노는 걸 좋아한 그 남자는 흔쾌히 노파를 따라 나섰어요. 노파가 남자를 데려오는 사이 여자는 옥상에서 벽을 타고 내려와 노파의 집에 가 있었는데요. 남자가 노파의 집 문을 열고 들어갔더니 아우 너
불을 깜깜하게 꺼놓고 있었죠. 아유, 너 이거 좀 불을 좀 켜도 될까요? 나를 사랑한다는 당신이 누군지 궁금한데? 안 돼요. 제 얼굴을 보지 마세요. 어? 저는 당신을 오래 흠모해온 사람입니다. 알라의 뜻에 따라 당신에게 신비로운 여자로 남고 싶어요. 아니 뭐야? 어휴, 좋아요 그러면. 그게 뭐가 중요하겠어요? 당신이 나를 사랑하는 게 중요하지. 좋댄다. 그렇게 두 사람은 하룻밤을 보내게 됐고 아무 말도 좋은 시간을 보냈는데요. 여자는 사랑의 증표로 남자에게 쓰고 있던 두건과 지팡이를 달라고 했죠. 남자는 물건들을 건넸고 새벽이 되자 떠났는데요. 그 후 여자는 남자의 눈을 피해 집으로 돌아오게 됐어요. 시간이 흘러 2년 뒤 남자가 집에 돌아왔는데요. 아내를 보고 깜짝 놀라고 맙니다. 왔어요, 여보? 아니 이게 어떻게 당신이 어떻게 아이를 낳았어? 우리 집 안말도 망아지를 낳았고 대체 어찌된 일이요? 아내는 남편이 여행을 떠난 첫날 노파의 집에서 있었던 하룻밤을 얘기하며 증표로 받은 두건과 지팡이를 보여주었죠. 그걸 보고 깨달았어요. 그는 자신이 넘볼 수 없을 정도로 지혜로운 아내를 만났다는 걸요. 그렇게 이혼과 재혼을 밥 먹듯이 하던 그의 버릇은 완전히 고칠 수 있었답니다. 민담과 만담 사이. 일곱 번째 이야기, 그리스의 민담, 튀르키예 사람, 이탈리아 사람, 아르메니아 사람을 소개해드립니다. 이 민담을 듣고 여러분이 느낀 교훈은 무엇인지 보내주세요. 샵 8001번입니다.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이고요. 스마트 라디오 미니는 무료입니다. 소개되신 분들께는요, 모바일 커피 교환권 보내드릴게요. 아주 먼 옛날 몇 명의 상인들이 배를 타고 낙소스지 낙소스 섬에 도착을 했어요. 그들은 물건을 사기 위해서 무태 내렸는데 내린 사람들 중에는 그 옛날 표현으로 터키지, 튀르키예 사람, 이탈리아 사람, 그리고 아르메니아 사람이 있었어요. 튀르키예 사람이 목을 만지며 말을 했어요. 아우, 너무 목이 타지, 목이 마르지. 우리 근처에 목을 축일 만난 것이 있지 없지 같이 찾아보도록 하지. 말로 걸어가던 그들 앞에 큰 무화과 나무 한 그루가 있었어요. 무화과 나무에는 열매가 아주 탐스럽게 열렸었죠. 오, 이 정도면 허기도 채우고 목도 축일 수 있겠는데. 좋아. 아우, 완전 우리 먹으라고 달리는 것 같은데요. 얼른 따먹자. 누가 볼 수 있으니 얼른 따서 먹어치워서 증거를 없앱시다. 아우, 맛있어. 맛있지. 아우. 그런데 근처에서 염소풀을 먹이고 있던 한 소년이 숲을 사이를 빠져나오다가 그 광경을 딱 목격한 거예요. 저 무화과 나무는 빨간 지붕 아저씨 네 나무인데 가만히 놔두면 다 따먹겠는걸. 일로 바쳐야지. 아저씨! 아, 잠깐만. 왜 그래요? 잔소리 좀 들어봐요. 저기요. 아저씨! 정원에 남자 셋이 쳐들어와서 무화과 열매를 다 따먹고 있어요. 화가 난 주인은 몽둥이를 들고 소리를 지르며 달려왔어요. 이 도둑놈들이 정신이 있는 거요 없는 거요? 아니 다른 사람도 아니고 내 무화과를 감히 어떻게 따먹는겨? 아이고 용기가 참 대단해. 나는 내 음식에 손대면 눈이 휘거덕 돌아버려. 그때 아르메니아 상인이 흥분한 주인을 진정시키며 말했지요. 자자, 손에 든 몽둥이는 일단 내려놓으시고요. 여기서 이럴 게 아니라 우리를 재판관 앞으로 데려가 주십시오. 맞아요. 재판하면 되겠네. 그렇지. 재판 받아야지. 그렇게 튀르키예, 이탈리아, 아르메니아 상인 3명은 재판을 받게 됐는데요. 마을의 재판관은 난감했어요. 그들은 그리스 사람이 아니었기 때문이죠.
얼른 재판 좀 해줘요. 아, 이거 참 곤란하구만. 외국인 재판은 내가 처음 해보는데 우리 방식대로 재판을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자, 질문을 하나 하죠. 튀르키예 사람, 당신 나라에서는 그 도둑을 벌할 때 어떻게 합니까? 솔직히 말하세요. 우리나라에서는 도둑의 발바닥을 잡아야지 못 잡으면 안 되지 멍충 발바닥 잡고 20번을 호되게 때리지. 그 쓸데없는 말을 많이 하네. 알았어요. 그러면 그렇게 해주죠. 자, 저자의 발바닥을 말이야 매우 쳐라. 아파 못 참겠지? 멍충 너무 아파. 이번에는 재판관이 이탈리아 사람에게 그 나라에서는 또 어떻게 도둑을 처벌하는지 똑같은 질문을 했어요. 눈치를 살피던 이탈리아 사람이 말했죠. 그게 말이에요. 저희 나라에서는 훔친 물건의 개수만큼 이 벌기장을 맞습니다. 아, 그래요? 그래요? 재판관님, 이 도둑놈들이 제 무화과를 한 30개는 먹은 것 같은데요. 말도 안 돼요. 억울해요. 저는 딱 6개밖에 안 먹었습니다. 나머지는 쟤들이 다 먹었어요. 진짜입니다. 아우, 진짜. 아니 저 자식이 발바닥 아파. 저 자식 멍충 조용히 하세요. 그렇단 말이야. 이탈리아 방식대로 해주지. 저자의 벌기장을 6대 쳐라. 아우. 마지막으로 아르메니아 사람의 재판이 남았는데요. 영리한 그는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나라에서는 이렇게 합니다. 먼저 평생 한 번도 나쁜 짓을 하지 않는 사람을 찾습니다. 그런 다음 그 사람에게 몽둥이를 주고 도둑질을 한 사람을 처벌하게 하죠. 그래요? 자, 모두들 들어요. 평생토록 이 나쁜 짓을 한 번도 안 한 사람을 좀 찾아와봐요. 동네방네 수소문을 해봤지만 허허이 그런 사람을 찾을 수가 없었는데요. 재판관도 어쩔 수가 없었습니다. 재판관 본인조차도 평생 나쁜 짓을 한 적이 없다고 장담할 수는 없었기 때문이죠. 하는 수 없이 아주 어린 꼬마를 데려와서 그 순수한 어린이에게 몽둥이를 쥐어줬는데요. 꼬마가 아무리 몽둥이를 휘둘러도 힘이 약하다 보니까 마치 장난을 치는 것처럼 보였어요. 재판관은 아르메니아 사람을 풀어줄 수밖에 없었는데요. 그렇게 아르메니아 사람은 웃으며 배로 돌아갔고 이탈리아 사람은 벌개장을 맞았으니 엉금엉금 기어서 돌아갔고 튀르키예 사람은 들것에 실려서 까불다가 엄청 맞고선 돌아갔답니다. 민담과 만담 사이. 여덟 번째 이야기입니다. 아랍의 민담, 괴짝에서 자란 술탄의 외동딸을 소개해드립니다. 먼 옛날 한 지도자 술탄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는 세상 부러울 것이 없었지만 다만 한 가지, 자식이 없어 근심했는데요. 술탄은 유명한 의사들을 수소문해 진찰을 받고 몸에 좋은 약도 챙겨 먹었죠. 그렇게 오랫동안 노력한 끝에 술탄의 부인은 딸을 낳을 수 있었는데요. 이 아이가 제 딸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진귀한 음식과 아름다운 옷, 모든 좋은 것을 우리 딸에게 가져오시오. 술탄은 딸을 너무나도 아끼고 사랑한 나머지 지나치게 보호하게 됐는데요. 누군가 딸을 해치지 않을까 걱정돼서 급기야 튼튼한 궤를 만들어 딸을 그 안에서 지내게 했습니다. 딸아, 여기 안에 있으면 안전할 거야. 주변에 경비병들도 세워둘 테니 필요한 게 있으면 얘기해라. 알았지? 네, 아버지. 감사해요. 자, 어서 들어가렴. 그러던 어느 날 술탄이 가족들과 여행을 떠나게 됐는데요. 신전으로 향하던 중 한 사막에서 하룻밤을 머물게 됐죠. 딸이 들어있는 궤를 천막으로 옮기고 주변에 경비병들을 세운 뒤
잠에 들었습니다. 깊은 밤 경비병들이 조는 사이 유목민 도둑들이 술탄의 천막으로 들어왔어요. 그리고는 자물쇠까지 채워놓은 괴를 발견했죠. 분명 저 안에 가장 귀중한 보물이 들었을 거야. 근데 지금 자물쇠를 부수면 경비병들이 다 듣겠지? 그래, 저 괴짝을 아예 들고 도망가자! 도둑은 괴를 들고 사막 옆에 있는 산까지 뛰기 시작했어요. 동굴 안에 들어가 힘으로 뚜껑을 열어 젖혔는데 에그머니나 그 안에는 금은 보화 대신 술탄의 딸이 들어있는 게 아니겠어요? 아유, 누구시오? 혹시 술탄의 따님이시오? 네, 맞아요. 그런데 여긴 어디죠? 저는 아버지께서 다시 여행을 시작하신 줄만 알았어요. 아유, 저는 그저 금은 보화가 필요해서 괴짝을 가져온 것뿐인데 거기에 당신이 있었어. 죄송합니다. 저는 가진 게 하나도 없어요. 늘 괴짝 안에서만 지냈거든요. 부디 해치지만 말아주세요. 걱정하지 마시오. 당신을 해치지 않습니다. 그러던 그때 동굴 밖에서 사나운 울음소리가 들렸어요. 아유, 이 동굴 앞에 사자가 나타났어. 네? 책으로만 읽었던 그 사자요? 사자는 사람을 잡아먹을 수도 있다던데. 걱정 마시오. 나는 그래도 사자 많이 만나봤어. 사자는 소리를 듣고 동굴 안까지 들어왔고 사람을 보자마자 송곳니를 드러내며 포효했습니다. 그러나 유목민 도둑은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고 칼을 휘둘렀지요. 물러가라! 얏! 사자는 깜짝 놀라 도망갔고 도둑은 침착하게 그녀 옆으로 돌아왔는데요. 그 이후로도 밤새 야생동물들 앞에서 그녀를 지켰어요. 저리 가! 내 칼을 받아라! 그리고 그는 다시 괴 안에 그녀를 넣고 밤새 달려서 원래 있던 술탄의 천막 안에 놓아두었는데요. 다음 날 아침 술탄은 잠에서 깨어 변함없이 괴를 열어 딸을 확인했습니다. 잘 잤니?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내 딸. 당연히 잘 잤겠지. 내가 이렇게나 너를 보호하니까 말이야. 그는 여행을 마치고 돌아와 외동딸의 혼인을 위해 남편감을 찾기 시작했는데요. 마음에 드는 사람이 없어 몇 년을 찾아 헤맸죠. 그러다 결국 아름다운 궁전을 가진 부잣집 아들과의 결혼이 성사될 수 있었습니다. 화려하고 성대한 결혼식이 열리고 부부가 된 술탄의 딸과 부잣집 아들은 신혼방에 마주 앉았어요. 안녕, 꼬마 아가씨. 그대 입술을 나에게 허락해줘도 될까? 이제 부부니까 그래야겠죠. 나의 입술이 너무 부드러워도 놀리지 말기로 약속. 그때 입을 맞추려던 두 사람 사이로 높은 천장 위에 있던 고양이 한 마리가 뚝 떨어졌어요. 어이쿠나, 부잣집 아들은 깜짝 놀라 뒤로 나자빠졌지요. 아, 엄마야! 심장이 터질 것 같아! 왜 방 안에 맹수가 들어있는 건데? 아유, 많이 놀랬죠? 그 신혼방에 앉아있던 술탄의 딸은 이상하게도 한 사람이 떠올랐습니다. 자신과 함께 동굴에서 진짜 맹수들을 만나 용감하게 싸웠던 그 유목민을 말이죠. 그리고는 피식하고 웃음이 나왔는데요. 신부가 웃는 걸 본 신랑은 자신을 비웃었다 생각해서 화가 났어요. 지금 나 비웃었어요? 꼬마 아가씨? 네? 당장 파혼해달라고 할 거예요. 나 너무 속상해! 다음 날 파혼을 하게 된 술탄의 딸은 아버지에게 웃으며 당당하게 여행을 갔다가 생겼던 일을 말했습니다. 뭐? 남자? 넌 괴 안에 들어가 있는데 어떻게 남자를 만나? 누가 감히 이 시꺼먼 남자놈들! 아버지, 아무 일도 없었으니 안심하세요. 그날 저는 괴짝 채로 옮겨졌고 한 남자를 만났어요. 맹수를 두려워하던 저를 위해 용감하게 맞서준 남자를요. 전 그 남자와 혼인하고 싶어요. 아, 그래? 그렇다면 당연히 여봐라, 그 윤목민을 찾아라! 자신이 돌봐야만 한다고 생각했던 딸이 자신의 생각을 말하는 게 처음이었던 술탄은 당장 그 유목민을 찾아와 혼인을 시켜주었답니다.
민담과 만담 사이. 아홉 번째 이야기, 폴란드의 민담, 인어 이야기를 소개해 드릴게요. 네. 이 민담 듣고 여러분이 느낀 교훈은 무엇인지 보내주세요. 샵 8001번입니다.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 스마트 라디오 미니는 무료입니다. 소개되신 분들께 모바일 커피 교환권 보내드릴게요. 아주 먼 옛날 지금의 바르샤바가 있던 자리 강 근처에 어부 2명이 살았답니다. 이 어촌 마을에 어둑어둑 어둠이 찾아왔을 무렵 한 어부가 신기한 이야기를 꺼냈죠. 이보게 그 혹시 인어처럼 생긴 여자들을 본 적 있는가? 아니, 본 적은 없지. 그 노래하는 건 들은 적 있지만 말이야. 에? 정말이야? 아 인어가 노래도 한단 말이야? 당연하지. 그 목소리 들으면 황홀해진단 말이지. 아 직접 가서 그 인어를 좀 확인해 보지 그랬나? 에이, 어떻게 그렇게 하겠나. 사제님께 허락을 받아야지. 그렇다면 사장님께 가보세. 그럴까? 다음 날 어부들은 사제를 만나러 갔어요. 사제는 수염을 쓰다듬으며 그들의 말을 들었지요. 인어가 그렇게 아름다운 노래를 부른다고? 아, 예, 사제님. 틀림없이 제 귀로 들었습니다. 그럼 이렇게 하기로 하지. 보름달이 뜨는 밤에 우리 셋이 강으로 가는 걸세. 강 근처에 납자가 엎드려서 그녀를 기다리다가 성수를 그녀에게 뿌리고. 밧줄을 던져 인어를 잡아야겠군요. 옳지, 옳지. 셋은 인어를 잡아 왕에게 바치기로 했지요. 왕의 옆에 가둬두고 노래를 부르게 하면 상을 받을 거라 생각했던 거죠. 하지만 한 가지 문제가 있었답니다. 사장님, 인어를 만나면 밀랍으로 귀를 막아야 합니다. 그녀가 애원하는 목소리를 듣는다면 마음이 너무 아파서 가둘 수가 없거든요. 그들은 보름밤 귀에 밀랍을 끼고 강 근처에 숨어 인어가 나오기만을 기다렸어요. 잠시 후 달이 뜬 순간 잠잠했던 강물에 물결이 일더니 물속에서 무언가가 불쑥 솟아올랐어요. 그건 바로 윤이 나는 검은 머리의 인어였죠. 그녀의 눈은 청록색으로 사파이어처럼 빛났고 이마는 대리석처럼 반듯했는데요. 그녀의 신비로운 모습에 어부들은 넋을 잃고 말았답니다. 인어는 잠시 침묵하며 하늘을 보더니 드디어 맑고 고운 소리로 밤의 정막을 깼어요. 정말 아름다운 소리다. 그러게 역시 소문대로 정말 신비롭구만. 어부들은 정신을 차리고 덤불 속에서 조용히 일어났어요. 그리고 순식간에 밧줄로 그녀를 묶었죠. 아이, 잡았다. 왜 이러세요? 살려주세요! 그렇게 외쳐도 소용없어. 우린 귀를 막아서 당신이 부탁하는 걸 제대로 들을 수 없거든. 난 이제 잡혀가는 건가? 근데 말이야, 지금은 밤이라 인어를 옮기기 곤란하니까 날이 밝을 때까지 근처 헛간에 그녀를 좀 가두는 게 어떨까? 그들은 산 중턱에 사는 목동에게 인어를 맡기기로 했어요. 그 목동은 덕망이 있어 마을의 모든 사람들이 따랐는데요. 분명 그 목동이라면 세 사람의 부탁을 들어줄 것 같았거든요. 자네 있는가? 사장님과 어부님들 아니십니까? 잘 지내셨죠? 이게 뭡니까? 조용. 이거 우리가 잡은 인어야. 아침까지만 맡아주게. 동이 트면 꼭 찾으러 오겠네. 부탁을 거절할 순 없습니다만. 잠깐이면 돼. 그녀가 도망가지 않기만 해줘. 네, 알겠으니 걱정 마십시오. 그렇게 헛간에는 목동과 인어 단 둘이 남게 된 거지요. 목동은 그들의 부탁대로 한눈 팔지 않고 감시했는데요. 그때 인어의 눈이 슬픔으로 가득 차오르더니 수정 같은 눈물을 뚝뚝 흘리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목동을 뚫어져라 보며 노래하기 시작했죠.
가짜 뮤지컬인가? 평생 이토록 심오한 목소리는 들어본 적 없어. 음치답지 않아. 너무 잘해. 귀에 밀랍을 꼽지 않아서 인어의 애원하는 노래를 듣게 된 목동은 정신이 반쯤 나갔어요. 그건 마치 자신이 더 멋있는 사람이 된 것처럼 느끼게 만들었으며 온 세상이 기적으로 가득 찬 것만 같았죠. 인어는 목동을 바라보며 말했어요. 나를 풀어주세요. 네, 풀어드릴게요. 목동은 단숨에 밧줄을 잘랐어요. 문을 열어줘요. 네, 열어드릴게요. 고마워요. 순박하고 마음씨 고운 사람이요. 마을 사람들에게 이 말을 전해주세요. 나는 당신들을 위해 노래했는데 왜 나를 가두려 했죠? 왜 내가 족쇄를 차고 왕의 옆에서 노래해야 하죠? 나는 이제 이 강물 속으로 영원히 사라지려 해요. 앞으로는 이 강에서 철썩거리는 파도 소리만 들을 수 있을 거예요. 안녕. 도망간다. 안 돼. 잡아. 그 광경을 목격한 사제와 어부가 놀라 소리쳤지만 늦었어요. 인어는 물에 뛰어들었고 뒤를 이어 목동도 뛰어들었죠. 인어, 당신을 진정으로 사랑하오. 함께 가겠소. 세월이 흘러 수백 년이 지났습니다. 그 마을이 있던 자리에는 도시가 생겼는데요. 이 도시는 후에 폴란드의 수도 바르샤바가 되었고 사람들은 인어에 얽힌 신비한 이야기를 오래도록 기억하고 싶어 도시의 상징물로 인어상을 만들었답니다. 민담과 만담 사이. 10번째 이야기, 중국의 민담 누르하치의 전설을 소개해드립니다. 이 민담을 듣고 여러분이 느낀 교훈은 무엇인지 보내주세요. 샵 8001번입니다.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 추가되고요. 스마트 라디오 미니는 무료입니다. 소개되시면 모바일 커피 교환권 드릴게요. 아주 먼 옛날 중국 청나라 초기에 있었던 일이에요. 청나라를 세운 태조 누르하치 왕은 관동 지방의 특산품들 중에서도 인삼을 특히나 좋아했는데요. 그래서 전쟁 중에도 틈틈이 산에 올라가 인삼을 캐곤 했죠. 여봐라, 저자들을 쳐라. 다 끝나면 인삼을 캐러 갈 것이다. 팔기군의 병사들이여, 적짐들이 있는 산에 인삼이 많다고 들었다. 무찌르고 캐러 가자. 총소리가 나네요. 나 왜 혼나 했다더라. 인삼이 매우 풍족해서 항상 수천 근을 얻을 수가 있었는데요. 와. 인삼을 갖고 돌아갈 때도 준마에 실어 정성을 다해 옮겨 도착해서도 인삼이 아주 싱싱했답니다. 성 주변에 있는 산에 산밭을 만들 것이다. 병사들을 불러 그 밭을 지키도록 하라. 아끼고 아끼는 이 인삼들을 그냥 둘 수 없어서 명나라 변방의 상인들과 거래를 하려고 했는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에? 황샹자다오! 대체 무슨 일이냐? 황샹 죽을 죄를 졌습니다. 황샹께서 돌보라고 했던 인삼이 그만 썩었습니다. 아이, 뭐라? 멀쩡한 건 얼마나 남았느냐? 황샹 3,000근 정도 남았습니다. 무책임한 놈. 내가 너에게 3대인이란 관직을 만들어주고
인삼이 썩으면 참수형에 처한다고 단단히 일렀거늘. 신하는 불호령이 떨어질까 벌벌 떨었어요. 그런데 누르하치 왕은 누그러진 말투로 말했죠. 하늘이 은혜를 베푸셨다. 3,000근이나 되는 인삼은 아직 남아있지 않느냐? 어명이다. 나는 이 인삼을 병사들에게 나눠줘 그 노고를 치하하고자 한다. 하급 관리였던 병사들은 평소 구경도 못하는 인삼을 받고 기뻐했어요. 그 중에서도 한 병사는 90살의 아버지와 어머니를 모시면서 아주 힘겹게 살고 있었기에 하사받은 인삼 몇 뿌리가 너무 소중했죠. 병사는 인삼을 고이 싸서 신나게 집으로 달려갔는데요. 부친! 모친! 어머니 아버지! 인삼을 받아왔어요! 중국인가? 어이! 아버지! 어머니! 정신 차려보세요! 병사의 아버지와 어머니는 제대로 먹지 못해 쓰러져 있었고 아이고. 병사는 인삼을 내려두고 의원을 모셔왔죠. 얼마 뒤 간신히 부모님은 정신을 차렸으나 어머님은 충격으로 시력을 잃고 말았습니다. 그런 와중에도 어머니는 바깥에 나가 가족들을 위해 콩줄기를 찢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앞이 잘 보이지 않아 그만 채반 옆에 있던 인삼을 솥에 넣고 쪘는데요. 어머님. 냄새가 좀 이상한데요? 뭘 넣으신 거예요? 뭐야? 인삼을 삶으신 거예요? 아이 아들아, 난 몰랐다. 콩줄기인 줄 알고 넣었어. 이제 어쩌면 좋냐? 황제께서 내리신 삼인데 이 일을 아신다면 황제를 능멸한 죄로 저희는 죽음을 면치 못할 거예요. 공교롭게도 인삼을 나누어준 지 며칠 뒤에 황제 누르하치는 병사들이 인삼을 어떻게 썼는지 아뢰라는 명을 내렸죠. 아이고야. 병사들은 보고를 하러 전각에 나와 엎드려 말했습니다. 내가 준 인삼을 어떻게 썼는지 말해봐라. 네, 저는 여우가죽 옷과 바꿨습니다. 저는 천리말을 샀습니다. 쥐는 아까워가지고 처마에 말려뒀죠. 잘했죠. 모두 인삼을 값지게 사용했군. 짐이 매우 흡족하다. 잠깐만, 저 병사는 왜 울상이냐? 병사가 급히 무릎을 꿇으며 말했어요. 아유, 황상, 신이 실수로 그 인삼을 삶았나이다. 죽여주시옵소서. 불호령을 내릴 것 같았던 황제 누르하치는 호기심 어린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뭐라? 인삼을 삶았다고? 그래서 인삼이 어떻게 됐느냐? 아니다, 나에게 당장 가져와 보거라. 모두가 받았던 인삼을 가져왔는데요. 다른 인삼들은 말라 비틀어지고 누렇게 변했는데 삶은 인삼만 몸통이 단단하고 색깔도 맑은 갈색이었으며 맛도 달달했죠. 황제는 기뻤습니다. 옛날부터 인삼은 맛이 쓰고 보관하기 힘들었다. 내가 병사들에게 인삼을 나눠준 건 혹시 새로운 보관법을 알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 때문이었지. 이제 우리는 인삼을 쪄서 팔도록 하라! 이것이 오늘날 우리가 아는 그 홍삼의 시작이었습니다. 그 병사는 공을 인정받아 비단과 은 100냥 그리고 높은 관리직에 봉해졌답니다.